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 새벽 4시에 또 FMC 의사록 발표가 있었고요. 또 오늘은 또 20일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넘어가는 새벽 1시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해외 선물 전략에 또 어떠한 전략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개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건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다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오일재고 발표가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오일재고 발표 시간이 1시로 예정되어 있죠. 일단은 지난 간밤에 재고 발표한 거랑 일단 이슈를 지켜보면서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채로운 시황 분석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간밤에 FMC 의사록도 발표가 됐고요. 오늘 연준 멤버들의 연설도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는 만큼 굉장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소가 다분히 많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차분히 살펴보면서 시장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표 발표와 함께 그리고 발언들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20일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김경희 PD가 좀 발빠르게 그리고 좀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목요일 저녁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저녁입니다. 자, 오늘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 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혜선이 아빠시죠. 방대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일단 오늘도 방송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일단은 그 진입 자리가 좀 나와서 지금 일단 드렸는데요. 현재 구간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하고 그 5일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은 하락세를 먼저 준 다음에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단 추가 상승이 일단은 기대가 되니까 5일과 지수 선물, 나스닥, S&P 500 지수 선물 매수가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전략을 좀 오늘 가져가시면 이제 초반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셔서 일단은 만약에 상승으로 일단은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일단 수익을 좀 거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일단 방송 시작 전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연휴 이후에 좀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도 같고, 근데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이렇게 또 어김없이 나와주셨는데, 한 말씀 다시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설날 사실 연휴에도 해외 선물 장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일단은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보고 제가 또 오니까 이렇게 지금 일단은 또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5일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지금 유튜브에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 벌써 일단 저랑 같이 매수 진입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씩 수익 실현을 조금 물량을 분할해서 청산하면서 수익 실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오프닝도 하기 직전부터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한 지수 매수 포지션 주셨고 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매수에 대한 뷰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미리 남겨드렸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유효한 이런 매매 포인트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방도주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끌고 가 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1시 1분 3초 지나가면서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에 대한 부분은요, S&P 일단 2700선 터치하면서 돌파하면서 271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0.43% 상승세고요. 3일 연속 하락했던 가격대에서 오늘 반등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세인데요. 0.58% 상승분으로 6794.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역시 오늘 반등하는데요. 1.2328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어제 종가 간신히 1.23달러를 좀 지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에서 오늘장 0.18%의 상승분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역시 일단 4일 연속 좀 내린 가격대에서 오늘장 소폭 반등 이어갑니다. 하지만 1330달러 이탈된 채 1328달러까지 현재 반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0.11%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크루드오일도 역시 오늘장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0.7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1.80달러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2달러에 대한 시도 돌파 이어질지 그 부분도 잠시 후 저희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전에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11,000달러를 회복을 했었습니다만 이내 10,000달러까지 다시 좀 지지가 됐었습니다. 현물 쪽에서도 코인에 대한 변동성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10,000달러가 깨지네요. 현재 구간 4.87% 빠진 9,8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어제장의 지수와 그리고 유로 FX, 골드까지 모두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 아직 개장 직전입니다만 이들 종목들 가운데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가격대 변동성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각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각종 상품들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2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은 약 45년 내 최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23만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랜달펄스 연준 부의장의 발언인데요.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UBS 쪽에서의 이 미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할 확률이 35% 정도다라면서 W 궤적을 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공개된 20일 의사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너무 부진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책 조합을 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발언, 그리고 올해 초에 양적 완화의 미래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국이 GDP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현재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신흥국 통화 약세 여지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라는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 API 주간 원유 재고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약 90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WTI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거래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원유 재고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지표 발표가 이어졌고요. 일단 20일 의사록에 대해서도 또 여전히 각종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진하다. 그리고 정책 조합 조정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재논의가 올해 초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런 이벤트와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최신 분대가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자,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주요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어제 종가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은 그 가격대에서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 2712.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S&P 500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20일 의사록 공개 후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2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의 최고가는 0.28% 상승한 1.23385달러입니다.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돌입니다. 원유재고 발표에 의해서 좀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기하면서 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빠르게 올라가면서 62달러 돌파하면서 1.1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62.08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크루돌도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반등에 따른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어제장도 빠졌고요. 하지만 현재 구간 소폭 반등하면서 1329.1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가격대 1330달러 회복 여부도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61달러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크루드오일이 빠르게 급등하면서 1% 넘는 급등세로 62달러를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박노준 마스터님이 방송 시작 전부터 유튜브에 크루드오일에 대한 매수 의견 빠르게 좀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 참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 꽤 크실 것 같은데요? 크죠. 네네.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바로 드리고, 네. 진입을 바로 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그 오일 같은 62.67 정도, 그때 매수를 드렸고, 지금 62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6,790 정도에서 매수 사인 드리고, 지수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일단, 매수 사인 드리고, 지금 일단 이제는 청산을 모두 좀 완료를 해라 말씀드려서, 저도 일단은 저는 좀 일찍 청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일단 청산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000달러 정도, 일단은 오일과 나스닥과 S&P 500 선물, 그래서 청산을 다 하고, 거의 한 960달러 정도, 62달러네요. 일단 수익을 거두고, 유튜브에도 말씀을 일단 드려서 일단 수익 거두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 말씀드려요. 방송 전에,
들어와 계셔달라. 입장해달라. 왜냐하면 방송 시작 딱 했을 때 또 이제 진입점이 나올 때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좀 일단은 빨리 들어와 계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지금 크루돌에 대한 매수 포인트 먼저 좀 짚어드렸는데, 뭐 옆에서는 또 모의 투자로 바로 좀 전략을 실행을 하시면서 시작부터 수익으로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전략 저희가 또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일단 미국제 금리 상승에 주요 지수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 현재 이제 개장을 2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710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됐고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정말 며칠 전만 해도 이 업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같은 업의 옷을 입고 오신 김경희 PD. 네. 네, 오늘 지금 지수 선물 초반에는 좀 혼조세였는데 지금 다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 지금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FOMC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로 인해서 증시에 좀 또 한 번의 공포 심리가 생겨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그 부분을 좀 일부 떨쳐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의 FOMC 의사록 내용을 참조하면 연준 멤버들은 물가 상승과 또 경기 성장세를 고려할 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2%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장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듯한데 지금 또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에 미국채 수익률도 함께 급등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거의 2.9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2.919%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어제장에서는 좀 공포감이 커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다시 이 부분 좀 상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랜드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 횟수가 너무 많으면 경기를 좀 지나치게 둔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도 조금 시장이 약간 안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내놨다고 하는데 거의 95% 이상이다. 그러니까 거의 인상이 확실시 됐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자 공개된 의사록에서 강한 경기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준 멤버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의사록 내용으로 인해서 이 3월에 있을 다음 FOMC죠. 이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의사록이 발표된 직후에 골드만삭스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95%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성장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매파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평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는 대부분의 연준 멤버들이 2018년 금리 인상 전망치를 3번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발표된 의사록을 봤을 때 그 연준 의사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further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볼 때 연준 멤버들이 경기 성장 기대감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urther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평소와는 다르게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 further에 대해서 상당히 매파적인 해석을 뒷받침하는 단어다라고 골드만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강세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이 CME 그룹의 패드워치를 참고하면 시장은 올해 금리가 3회 인상될 것이다라고 널리 예상을 하고 있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4.5%로 현재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의사록에 further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매파적으로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뭐 미국 국채 상승에 대한 부분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오늘 의사록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앞서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좀 매수 포인트로 주셨잖아요. 네, 마스터님. S&P 의견도 빠르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어저께 뭐 PMI 지표가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기 성장세가 뭐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경기 굉장히 좋게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트럼프의 끝모를 보호무역, 자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그걸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은 미국의 경기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뭐 일단은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금리 인상은 이제는 올해 안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 벌써 이미 뭐 3번 아니면 뭐 좀 더 뭐 많이 하면 4번. 근데 뭐 3번이 적절하니까 다 3번 한다고는 뭐 작년에도 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올해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고요. 사실상 크게 한번 빠진 다음에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반등이 일단은 어느 정도 나와준 다음에 이 반등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락세로 꺾였으면은 그 전에 일단은 좀 지지를 해주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다시 하락세로 좀 밑으로 쭉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대로 옆으로 일단은 밀고 나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조정을 일단 안정적으로 주고 있는 거에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면 S&P 차트죠. 일단 왼쪽에 보면은 사실상 지금 2700선이죠. 2700선을 지지해줬다는 게 일단은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사실상 지금 크게 이틀간 2월 2일, 5일 완전하게 봉 2개로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 한번 준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쌍바닥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쌍바닥을 찍었어요. 네. 쌍바닥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네네. 자,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2533선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뾰족하게 올라왔죠. 반등이 뾰족하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봉 2개로 그러니까 하락을 바닥을 찍은 다음에 올라간 게 봉 2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봉 2개잖아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왼쪽의 바닥과 오른쪽의 바닥이 나오기까지의 이 꼭지 부분부터 반을 잘라서 시간이 동일한 겁니다. 그 시간이 거의 비슷해야지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짧은 꼭지로 올라가기까지의 시간이 만약에 짧고 여기는 뭐 만약에 이 바닥까지 오는데 길어지면 이건 쌍바닥으로 좀 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투바닥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들어올렸는데 이 들어올린 구간이 꼭지를 넘어선 거예요. 또 쌍바닥 이 꼭지가 여기 이 봉 보이시죠? 네네. 이 봉이 지금 2720선 정도거든요. 여기를 봉으로 돌파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하락 추세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봉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늘까지 5개를 구간을 거의 한 2700 거의 45선 그 다음에 2700선 지지해주면서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파동으로 봤었을 때, 자, 한 파동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2파동 조정 파동이 안전하게 좀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눌리면서 조정 구간 안전하게 주면서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나올만 하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매수 포인트를 드렸을 때는 2710선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상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위에 보셨을 때 좀 더 크게 보면 여기 이평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평선이 지금 그 위에 보면 5일 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도 있고 그 위에는 지금 20일 이평선도 다 어차피 지금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내려오는 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일단은 그 만약에 더 올라와서 시세가 부딪히게 되면 저항대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게 제가 지금 마디선이 2716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근대 정도 오면은 일단 다시 한번 밀리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 저항대가 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상승해서 뭐 2720 뭐 3선 뭐 20선까지도 올 수 있어도 일단 그 이상은 좀 가기가 좀 힘들다. 만약 그 이상 돌파해서 만약 끝나면은 이건 하락 다음 내일이 되겠죠. 더 크게 하락 상승 추세가 좀 더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밀릴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2716선 이 부근대에서 일단은 좀 밀릴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 올린 다음에 웹사이트 들이고 나서 들어 올린 다음에 좀 약간 밀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지금 6817선 정도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승을 든 거는 제가 이거 지금 올라가기 전에 좀 들었고 또 더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는 다시 일단 하락입니다. 하락.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여기서 꺾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꺾이고 그냥 이 박스 시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이제는 다시 더 위에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매도가 저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게 또 해외 선물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대가 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속에서 유연하게 또 포지션 변화와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양지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S&P에 대해서 현재 파동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2716포인트에 대한 가격대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91.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6817포인트까지 일단 상승 이후 또 다른 흐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나스닥까지 두 지수에 대해서 현재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박노준 마스터님 저희 뭐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초반에 이 두 지수의 좀 빠른 상승일 때 매수 의견 먼저 드렸고요. 이후에 지금 가격대 변하는 가격 속에서 다시 포지션 변화, 매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의 S&P 500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뭐 계속 상승 얘기했는데 살짝 밀렸죠. 밀렸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다음 주 초반, 후반, 중후반 가가지고 좀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예상보다 약간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좀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 further gradual increases. 그러니까 추가적인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이거 참 말장난이죠. 근데 말장난인데 이게 조금 약간 비둘기파적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시장을 좀 해서 이제 완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물가는 무조건 2%를 향후에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인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결국은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딴 데서 수입하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돈을 더 주면 미국 자체 내에서 가격이 오르겠죠. 비싸게 주고 사는데 당연히 팔 때는 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예,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요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해가지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의료 쪽에서 이제 인플레가 많이 없었어요. 이제 정부에서 대신 막 이제 의료보험을 많이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 때는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 요인이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한 부분도 상승 요인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 물가는 무조건 찍을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이게 금리 이제 빠르게 찍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가면서 찍느냐 문제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좀 빠르게 왔던 건 사실입니다. 왔던 건 사실인데 이 이후 이제 레벨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느리게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희망적인 이제 의견들로 이제 좀 상승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균열이 좀 나고는 있습니다. 균열이 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2007년에 막 주가지수 2000 찍으면서 막 환호에 맞지 않으면서
은행으로 달려가서 펀드 막 들려고 막 했던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합니다. 되게 더웠어요. 더웠는데 그때 이제 여름 어느 날 미국의 페니메 프레드맥이 망했거든요. 파산을 했어요. 부동산 관련 리츠 회사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몰랐죠. 이게 뭐 별거 있겠어 이게. 근데 결국에는 1년 뒤에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부진했잖아요. 지금 2달 연속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힌다고 지금 우리나라 막 정부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전 세계 부동산 가격 보면요. 우리나라 더 올랐어요, 되게. 우리나라 방어 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다. 이제 미국도 그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택 판매나 이런 게 주택 쪽에서 먼저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파열음을 저희가 2007년을 봤을 때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군지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항상 1, 2년 먼저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그분이 이제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분이 약간 되게 빠르거든요. 되게 빠른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급반등을 할 수 있냐? 전 좀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가 있거든요. 의회 청문회까지 뭔가 좀 기다려보는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파월 청문회 확인하고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도 아주 급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스터님 아까 의견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딱 그 타이밍 딱 잘 잡아서 제가 봤을 때 박노주 마스터님만 나오는 날에는 지수가 딱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방향대로 가려고 이 땅에서 딱 간 다음에 바로 수익 시장 바로 빠져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때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아주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에 대해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 그 안에서 유효한 전략은 또 박노주 마스터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유로 FX인데요. 자, 일단 유로 FX 어제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4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31%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고가는 1.2353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유로 FX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방금 전 9시 30분에 22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홀로 다운이고요. 지금 김경윤 PD와 저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업에 대한 의견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튜브 안에서 나스닥과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유로 FX 지금 좀 가격대가 움직이려고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현재 구간 먼저 유로 FX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일단 또 뭐 좀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좀 구간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일단은 오늘장 조금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데 뭐 달러 인덱스 영향을 받는다고 쳐도 이번 주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장은 지금 일단은 사실상 오늘 지지를 보여줄 자리에서 지지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오늘 저점이 지금 1.2770인데 그 부근대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이에요. 보시면 이건 굉장히 좀 보이기가 쉬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그죠? 올려서 여기가 꼭지가 뭐예요? 아까 쌍바닥에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봉이 여기서 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꼭지점 5개. 그래서 꼭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죠? 시간이 동일하죠. 반을 이렇게 갈랐을 때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중간 바닥 확인하고 내려왔었을 때 그 바닥 부근대에서 그죠? 예, 이 부근대에서 한번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지점이 나오면 여기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베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S&P에서도 아까 예를 드렸듯이 지금 유로에서도 오늘 만약에 기다렸다가 이 부근대가 오면 그 전바닥의 부근대면 시간이 동일한 곳이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여기는 그래도 반등을 한번 크게 줄 거야. 지지가 강하게 올 거니까. 예. 그럼 여기서 평소보다도 베팅을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쌍바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만약에 이걸 들어 올렸는데 한참 뒤로 갔다가 이 바닥이 왔다. 그럼 그거는 무너질 확률이 좀 커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시간대에 오면은, 그때 박영규 대표님 얘기했지.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신 다음에, 네. 수익을 좀 이 구간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다른 종목들 간에. 그래서, 이 구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린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구간대에서 좀 매도를 든 게 뭐냐면, 지금 위에 5일선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마이너스 각도가. 이 빨간 선이거든요. 각도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면은, 그리고 위에 지금 또 그 10일 이평선이 또 있어요, 위에. 두 개가 크로스 되면서 지금 5일 이평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후행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일은 또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각도가 금방 이렇게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각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각도가 이렇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뒤로 이제 가다가 이제 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마이너스 기울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로 좀만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1.23680 정도 거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꺾일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도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 오늘 고점 지금 본 자리 1.23530짜리 지금 53 가고 살짝 꺾였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내려와서 많이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1.270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또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로 많이 들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저는 크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오늘 유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보다는 일단은 하방을 노리고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에 저항대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또 진입자리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1.23700 정도 이상 왔었을 때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로 진입해서 내려갔을 때 수익을 거두는 게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유로화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일단 전략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34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시나리오적으로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서서 지수 설명해 주실 때 그 파동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자, 유로 FX에 대한 부분은 어제장 김경영 PD는 일단 장기적인 매수 포인트는 계속해서 전망 이어가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 좀 피력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업이네요, 또. 네. 우선 지금 어제장에서 달러가 의사록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0일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외신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1월 FOMC죠.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기준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ING 쪽에서의 분석이 올라왔는데요. 의사록 발표로 인해서 달러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는 경기활동과 인플레이션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런 향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 연준의 스토리에 달러가 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외에 글로벌 자산의 상승세와 그리고 미국의 달러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이 늘어나고 있는 그 미국 부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G 쪽에서는 결국에는 달러가 향후에 굉장히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함께 냈다고 하고요.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최근에 이 달러와 채권 수익률의 관계가 올해 들어 좀 깨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좀 연동 관계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2.95% 이상으로 어제장에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오늘은 다시금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미토모 미츠이 은행 쪽에서는 3월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기정사실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경기 전망에 대한 뷰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4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연준의 진짜 의사인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3회를 넘게 이제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뷰를 또 내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28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이 의회 증언이죠. 통화 정책에 대한 증언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라는 분석까지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ECB 쪽에서 나온 내용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CB 의사록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지만 통화 정책 정상화로 입장을 바꾸기에는 현재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변화는 지양하며 유로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ECB 멤버들 사이에서는 최근 유로의 이 변동성은 불확실성의 요인이기 때문에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덧붙여서 인플레이션 움직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인내와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정책의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라는 의사로 보이는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제 장에서 상승했던 부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ECB 쪽에서 뭐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다시금 오늘 장에서 유로가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CB 쪽에서 의사록 내용 앞서서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외신 쪽의 분석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는 좀 자신은 있지만 통화 정책은 인내와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ECB 쪽에서 좀 피력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 의견 좀 김경훈 PD까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김조조 해설위원님도 들어볼까요? 네, 간단히 업은 들었지만 네. 이제 업이 불안합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어놓은 지지라인이 정확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그린 거 아니고요. 한 몇 주 전에 그린 거거든요. 몇 주 전에 그린 건데 일단 지지 받고 지지에서 정확히 받아서 올라오는 흐름인데 일단 오늘 간등이 좀 센 거는 일단 달러와 약세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와 약세를 물론 달러와 약세를 촉발시킨 거는 지금 22 의사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의사록이 의외로 약간 매파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 QE 종료에 대한 논의를 이제 다시 한번 쭉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 매파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유로화가 과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건 올해 최대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로화가 과연 잘 올라가냐 마냐는 이탈리아 총선에 달려있다. 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요.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이슈를 다 기억하려다 보니까 날짜가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4일로 3월 4일 맞습니다. 3월 4일인 것 같네요. 3월 4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탈리아 총선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올해 2월달 초였죠. 2월달 초에 그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에서 18세 이탈리아 소녀가 이렇게 토막살인 당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나이지리아 난민이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프리카 난민들 향해서 총을 쏴서 여러 명을 부상을 입히고 지금 뭐 이탈리아는 거의 지금 전쟁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하는 전쟁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쪽에서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탈리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탈리아 지금 1위, 2위 지금 지지율 1위 달리고 있는 당이 지금 벨루스코니 이분 참 뭐래도 합니다. 진짜 좀 물러났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나타나고 하는데 이분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파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지율 1위예요. 얘가. 그리고 2위가 지금 오성운동, 그러니까 브렉시트
엑시트처럼 2위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오성운동이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1, 2 달리고 있는 이쪽이 지금 상당히 약간 파시즘, 반파시즘 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파시즘 인사가 길가 지나가다가 팔레르모 지나가다가 10여 명한테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지금 이탈리아가 되게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1, 2 달리고 있는 이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약간 포퓰리즘 정책들이 좀 많아요. 포퓰리즘 정책이 많고 약간 트럼프하고 약간 트럼프를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베를루스코니가 트럼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감세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실제로 총선에서 만약에 우파 연합이 이기고 오성운동이랑 연정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좀 유럽이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유로화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재정적자가 심화되게 되면 이탈리아가 유로존 내에서 4위 정도 하고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그런데 반면에 부채는 그리스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나라 국가인데 여기서 과연 포퓰리즘적인 정책, 그러니까 뭐 세금 감면하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 쓴다면 과연 이쪽에서 그럼 무슨 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베르스코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성매매업소를 합법으로 부활시켜서 세금을 걷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이탈리아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GDP의 3% 정도의 재정적자를 허용하는 범위인데 거기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유로존 자체가 약간 건실하게 올라왔던 경기가 조금 위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어떻게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유로화가 조금 약간 흔들릴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을 들었지만 그 총선이 이슈화되기 전, 그러니까 2월 다음 주 초 정도죠. 초 정도까지의 상승세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이탈리아 총선 이벤트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유로존에 대해 그 밖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까지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현재 구간 11시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이 된 지 10분이 지나간 시간인데요.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을 했던 S&P와 나스닥 상승폭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우지수는 특히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S&P는 초반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확대되는 상황이죠. 2722포인트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0.90%의 상승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1%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6,819.75포인트로 0.95%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 FX는 역시나 상승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1.235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39% 상승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1,330달러 돌파를 합니다. 다시 회복과 함께 0.28% 상승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2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되면서 1% 넘는 상승세가 지지되고 있습니다. 62.0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와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모든 상품군에 있어서 주요 상품군에 있어서 상승 쪽으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하고 12분 지나갔는데요. 개장 소식 김경희 PD 통해서 좀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185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라는 종목이 가장 지금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0.4% 상승하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가 오늘은 좀 약진을 해주네요.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 힘을 받으면서 에너지 섹터가 거의 1%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증시 흐름에 대해서 이 찰스 샵 은행이죠. 이쪽에서 이제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지난번에 조정으로부터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이렇게 이런 추세가 조정으로부터 회복을 하는 거 속도로 쳤을 때는 너무 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면서 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빠르게 회복을 하면 다음 또 다른 이제 하락으로의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의 뉴스를 좀 알려드리면 이 에너지주 쪽에 이 체사페이크라고 하는 에너지주가 거의 프리마켓에서 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역시나 지금 실적 시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상치보다 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급등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사피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중에서 지금 거의 가장 베스트 퍼포머, 그러니까 가장 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주식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3대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가 오늘도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더욱더 증가가 되면서 일단 2717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지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다시 6800선 돌파도 보여주면서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동일하게 함께 좀 접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14분, 15분 정도 지난 현재 구간의 시세와 함께 속보 내용을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주요 종목도 살펴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4.44% 빠진 9,910달러로 아직 10,000달러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0,000달러 회복과 함께 11,000달러까지도 다시 회복이 됐었지만 현 선물 쪽에서 모두 변동성이 좀 깊다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 정말 다양한 전략 내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못다한 이슈죠. 크루드오일과 골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튜브와 문자로 접수해주신 다양한 상담 내용도 박노주 마스터님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